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청약 도우미 열정로즈입니다. 자, 이번 코너는 이슈 콕콕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클릭했던 기사, 핫했던 이슈들을 열정로즈 인사이트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기사 3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거는 바로 이겁니다. 다음 주부터 분양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인당 5억 한도 폐지라는 기사인데요. 1월 3일에 국토부에서 발표됐던 이 제도 있죠. 청약제도에 대해서 거의 8개를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줬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게 이번에 3월 20일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해당이 된 영상들은 저 열정로즈 TV 보시면은 1월 3일 대책에 대해서 제가 풀이해 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들은 개정이 돼서 2월 28일부터 적용이 됐고요. 이제 중도금 대출에 관해서는요, 허그의 내규를 이제 규제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요, 3월 20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는 단지들은 분양가 기준 없이 전평형 다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3월 20일 이후에 시행하는 단지들은 분양가에 관계가 없이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가 상관없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또 수혜를 볼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제가 1월 3일 대책 설명을 풀이하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수혜를 볼 곳은 저는 바로 강남 3구, 용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대부분 9억이 넘었고 이때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규제 지역이라 50% 대출이 나오니 분양가에 여러분들이 절반만 준비를 하셨다면요, 절반은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잔금을 치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현재 5억인 인당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이것까지 너무 좋아진 거죠. 아무리 분양가의 제한이 없어도 인당 한도 5억의 제한이 있다면 사실은 무용지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제마저 풀리게 되니 분양가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지 주의사항은 여러분, 세대당 2건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개 가지는 세대당 분양가의 제한 없이 인당 한도에 또 제한도 없이 여러분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강남 3구에 올해 분양할 물량들도 꽤 나오거든요. 이쪽에 분양을 준비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고요. 강남 3구 쪽으로도 이전보다는 더 많은 통장이 들어올 것 같아서 경쟁률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청약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둔촌주공 당첨된 좋았는데 막상 계약하려니 이게 문제? 이게 무슨 소릴까요? 둔촌주공 당첨되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많죠. 둔촌주공 계약했다가 대출이 회수될 뻔했네요. 둔촌주공 포기합니다. 이게 무슨 뉴스일까요? 자, 바로 대출이 문제인데요. 바로 그 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줄여서 보통 생안자라고 하거든요.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요, 이러고 나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둔촌주공을 모르고 계약을 하셨다, 이 생안자 대출이 전액 회수를 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3년간 차주의 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이 생안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요, 분양권도 함부로 줍줍을 계약을 하시면 안 되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추가 분양권 매수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기사의 골자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줍줍하신 분들이 유의사항이 있는데 1월 3일에 발표되었던 이 8개의 청약 관련된 규제 완화에서요, 바로 거주 의무 폐지가 있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2월 28일 이후로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허그의 내규도 바뀌어서 3월 20일부터는 분양권 가격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도 다 해주기로 풀렸거든요. 근데 다만 이 실거주 의무는요, 주택법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가 되지 아직 않았습니다. 둔촌주공 주우신 분들은 이 실거주 의무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를 유념하시고 청약을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도 폐지가 될 거라고 보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가 실거주까지 해야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걸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둔촌주공이 입주 물량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단군 이래 최대 대건축이라고 하잖아요. 12,000세대에 가까운데 이 일반 분양 물량도 4,786세대인데 이거의 의무 거주가 폐지가 된다? 그럼 입주 때 이 물량까지도 전월세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뿐만 아니라 이 단지 자체도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걸 지방분들이 이걸 죽축을 했다, 전세로 잔금 치를 계획이었다면은 상당히 큰 목돈이 잔금 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시고 이 둔촌주공 죽축을 계약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둔촌주공을 제가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분석을 할 때 이 단지는 실거주를 좀 염두하시고 좀 청약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이유가 너무나 많은 물량들이 입주 때 전월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이제 지방분들이나 실거주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걸 좀 유념하시고 둔촌주공 죽축을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기사에는 없지만 제가 또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다주택자 분들은 주의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취득세인데요. 아직 취득세 이 개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취득세 중과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잔금 때까지 둔촌주공 입주하는 잔금 때까지 다주택을 다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한 주택이니까 취득세 중과를 안 받지 않아요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주택수 기준이 계약일 기준이에요. 계약일 기준으로 여러분이 다주택자였다면 지역에 따라 8, 5월 12%의 취득세를 내셔야 한다는 거, 이거를 유념하시고 둔촌주공 죽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양도세가 규제가 아직 완화되지 않았죠. 양도세도 이제 물론 앞으로 바뀐다는 계획이 발표됐지 아직 확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을 알려드리자면 1년 이내 매도를 하시면 여러분 70%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60%의 세금, 그리고 분양권은 2년이 지나도 현재는 기본세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둔촌주공이 1년 뒤에 전매가 가능해도 75할 60%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이 죽축을 하셔야 돼요. 단기 투자 목적이었다면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의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 다주택자분들은 죽축 주실 때 취득세하고 양도세까지를 생각을 하셔서 자금 계획을 잘 짜시고 죽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둔촌주공 당첨되면 너무나 부러울 줄 알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은근히 많죠. 자, 세 번째. 뭐가 이렇게 복잡해? 뒤죽박죽 부동산 규제적 대수술. 3월 21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세 개로 규제지역이 나뉘어가지고요. 뭐 대출 청약의 규제가 너무 중첩되고 어렵고 복잡했어요. 이걸 규제 1지역과 2지역으로 단순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체도 국토부로 일원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규제 1지역은 현행 기준이라면 조정대상 지역, 청약 과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전하고 다르게 지금 조정대상 지역들은 대출과 세금의 규제를 다 맞았습니다. 그쵸? 그런데 세제와 그다음에 대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없애고 오로지 이제 청약 쪽에 관련된 규제만 남겨서 규제 1지역으로만 지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 과열 지역의 규제만 남아있는 게 바로 규제 1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권 제한, 전매 제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전매 제한, 그 다음에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강화,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거주자 우선 공급, 재당첨 제한 이런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없는 게 바로 규제 1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규제 2지역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예요. 투기과열지구가 이제 규제 2지역으로 투과와 투기과열지구와 합쳐서 이렇게 2지역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규제를 다 거의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요. 세제는 먼저 당연히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도 되고요.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그러면 배제가 됩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24년까지 규제적의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를 해줬죠.
근데 그 이후에는 여전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맞게 되는데 규제 2지역은 중과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규제 1지역과 동일하고요. 청약도요.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의 청약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서울은 2년 이상 거주자만 규제 지역 1순위 자격이 되시고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도 10년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규제 2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분양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규제 1지역은 사라지지만 규제 2지역은 여전히 있으며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조합원 지회 양도 제한이 여전히 규제 2지역에는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자면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처 이후에 거래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거래를 할 수 없는데 그런 규제가 여전히 규제 2지역에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현재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곳이 강남 상구하고 용산밖에 없고 조정 대상 지역에만 해당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은요. 강남 상구와 용산이 규제 2지역에 해당이 되고 규제 1지역에는 현재는 해당하는 곳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장을 미니 모니터를 하겠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요. 쭉 모니터 하다가 이 지역을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규제 1지역 그 다음에 규제 2지역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1지역에 지정이 돼도 당장 뭐 세금 대출 정비사업에 규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청약에부터 규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규제 2지역이 되면은 전방위적인 규제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바꿀 계획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청약을 되게 정부가 국토부가 유심히 모니터를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왜냐면 가장 먼저 이제 반응이 오는 게 청약 시장이고요. 가장 미분양이 먼저 속도가 줄어들고 청약 경쟁률에 경쟁이 이제 발생하면은 이러면서 이제 주택 시장의 심리가 살아나면서 구주택에도 이제 온기가 가거든요. 그래서 규제 1지역에서 이 청약 세상 쪽만 이게 모니터를 한다는 게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정 지역을 다 국토부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원래 투기 지역은 기획재정부가 그리고 조정 및 투과는 국토부가 지정을 했는데 이걸 모두 다 국토부가 다 단일화해서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6월 달쯤에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덜 복잡한 규제 지역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 집 마련 및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로제 이슈 콕콕은요,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뉴스들 혹은 정부 정책이나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오면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셨던 게 있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혹은 또 다른 콘텐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정로즈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